마지막 시간입니다. 법률 행위 목적 154쪽 보실 차례. 목적을요. 법률 행위의 목적을 법률 행위를 이름하여 계약이라고 그랬죠. 법률 행위의 목적 이꼬르 법률 행위가 계약이잖아요. 그럼 법률 행위의 목적을 다른 말로 바꾸면 계약의 내용이라고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률 행위의 목적은 뭐하고 동의어다? 계약의 내용. 그 내용이 뭐하려면 유효하려면 구비해야 되는 요건. 그 요건이 몇 개냐면 4가지예요. 그 법률행위 목적이 뭐하기 위해서? 유효하기 위해서, 유효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유효 요건이에요. 유효 요건. 효력 발생 요건. 첫째는요. 그 법률행위 목적이 가능성이 있냐. 가능성. 두 번째는요. 적법성이 있냐. 적법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법을 지키면 적법, 법을 어기면 위법. 세 번째는요. 타당성. 계약 내용이요. 계약 내용이 타당하냐 안 하냐. 타당성의 문제. 네 번째는요. 공정성. 계약 내용이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이 4가지를요. 이 4가지 요건을 검토를 하게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따라서 법률행위가 뭐하기 위해서는요.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목적이 뭐예요? 계약 내용이죠. 계약서의 내용이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는 뜻?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적법. 계약 내용이 가능하고 적법하고 타당하고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계약이 뭐가 돼요? 계약이 유효로 된다는 뜻. 이 틀이 중요해요. 틀이. 구조가 그래. 구조를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자, 그럼 먼저 가능성 먼저. 가능성. 1번. 계약의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거. 실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실현 불가능한 거를 뭐라고 그래요? 불능이라고 그래요. 불가능이 아니라 불능 동그라미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게 불능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남자가 여자한테 뭐라고 거짓말을 해요? 별도 달도 따준다고 그러죠? 별도 따주고 달도 따준다고. 그죠? 예. 그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걸 불능이라고 그래요. 불능. 별은 안 따주고 집이나 따다 주면 좋은데 집도 안 따주면서. 두 번째요. 실현 가능성 여부. 원래 남자들이 그래요. 거기에 속아 들은 게 여자고. 그죠? 자, 실현 가능성 여부. 실현 가능성 여부는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사회 통념이 뭐냐면 일반인에게 널리 퍼져 있는 뭐를 말해요? 상식. 그 상식을 뭐라고 불러요? 사회 통념이라고 그래요. 사회 통념의 밑줄이요. 사회 통념이 무슨 뜻? 상식으로 판단한다고. 상식으로. 그 내용이 계약 내용이 실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 판단을 뭘로 한다고? 뭘로요? 상식이라고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 뭐라고? 예, 사회 통념. 통하는 생각. 예전에 인터넷에 이런 글이 뜬 걸 제가 본 적 있어요. 달나라 있죠. 달나라. 달에 있는 땅을 뭐 하기로요? 분양한다고. 상식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게 불능이에요. 실현 불가능하면 뭐라고 그래요? 불능. 가능하면 가능성.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구별되시나요? 그럼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뭐라고 불렀어요? 불능이라고요. 불능. 오케이. 여기 별 3개. 별 3개. 여기 시험 4문제 나와요. 4문제. 나중 되면 점점 많아져요. 여기 많아져서 쌓여져요. 4문제 나와요. 자, 지금은 딱 2개만 할게요. 불능은 원시적 불능하고 또 하나는 후발적 불능. 2개로 나눕니다. 원시적 불능은 언제부터 불능이 되는 거예요?
계약 당시. 계약서 쓸 때부터 불능인 거를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뭐 쓸 때부터? 계약서 쓸 때부터 불능이야. 그러면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로 해버려, 무효. 처음부터 불가능하니까 이 계약은 무효다. 반대로 계약 체결 후에 실현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건 무슨 불능이라고 그래요? 후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후발적 불능. 그건 유효, 무효? 유효. 요게 시험에 10번 이상 나왔다고. 이게 10번. 무슨 불능일 때? 후발적 불능인 법률행위. 후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다. 맞지요? 후발적 불능은 무효다요, 유효다요?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게 10번 시험 넘게 나온 거예요. 10번 이상. 별표합니다.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은 무효, 유효? 여기 별 3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뭘로 판정해요? 사회 통념으로 한다. 그죠? 잽이야, 잽. 이건 잽. 자, 그럼 볼게요. 원시적 불능만 한번 볼게요. 예를 볼게요. 예를. 공장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매매 계약서 쓸 때부터 공장이 어떻게 됐어요? 모두 화재로. 공장이 화재로 불타버렸죠. 언제부터 불났어요? 계약 당시에. 그걸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그러면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이미 계약금 건네간 거 어떻게 돼요? 건네간 거 돌려줘야죠. 그게 무효죠, 무효. 두 번째, 후발적 불능. 이건 언제 불가능이 된 거예요? 계약서 쓸 때요, 쓰고 나서? 쓰고 나서 불능이 된 거죠. 이건 둘로 나눠져요. 1번 매도인의 귀책 사유냐, 2번 쌍방 귀책 사유 없는 거냐. 1번은요, 매도인의 뭐 때문에요? 귀책 사유로. 귀책 사유로 공장이 불나버렸죠. 불난 게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요? 매도인의 귀책 사유에 밑줄이요. 귀책 사유의 별표. 귀책 사유를 가로 뭐라고 그랬어요? 고의나 과실을 묶어서 법학에서 뭐라고 불러요? 귀책 사유라고 그래요. 귀책 사유. 위에다 써보세요. 귀책 사유. 책임을 귀속시킬 사유. 책임을 귀속시킬 사유. 그걸 무슨 사유? 귀책 사유라고 그래요. 귀책 사유. 뭐를 귀속시켜요? 책임을 귀속시킬 사유. 자, 보아요. 귀책 사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고의하고 과실이야. 고의하고 과실을 무슨 사유? 귀책 사유.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귀책 사유. 책임을 무슨 사유? 귀속시킬 사유. 잘못이요, 잘못. 귀책이 뭐예요? 귀책이? 잘못. 법학에서 잘못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가 있어요? 고의. 두 번째는 과실. 자, 제가 커피를 이렇게 빼가지고 지나가다가 실수로 커피를 엎었어. 그리고 옆에 분 옷이 다 망가졌어요. 일부러요, 실수로? 제 잘못이죠. 일부러 한 거예요, 실수로 한 거야? 실수로 한 걸 뭐라고 그래요? 과실. 저한테 귀책 사유가 있어, 없어? 있죠. 제 귀책 사유죠. 두 번째는요, 확 던져버렸어. 그죠? 남편이 밥상을 차려줬는데 밥을 안 먹고 가. 그래 어떻게 했어요? 밥을 던졌어. 밥상을. 수저를 던졌어. 실수로, 일부러? 고의죠, 고의. 그죠? 예. 순실이가 저 국정을 저렇게 논단한 거는, 국정을 가지고 논 거는 실수로예요, 일부러야? 예? 귀책 사유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득을 얻었죠. 그게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저지른 건 뭐야? 저지른 거는 권력을 이용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얻었죠. 그게 뭐가 있으면, 인과관계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 그래요? 귀책 사유가 있다. 귀책 사유. 무슨 사유? 귀책 사유가 있다. 순실이한테. 그러면 그 순실이가 뭐를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지. 그게 귀책 사유. 거기에 누구도요? 대통령도 뭐가 있다면 귀책 사유가 있다. 그러면 누구도 져? 대통령도 지는 거지. 공범으로. 책임이 귀책 사유가 없으면 책임 져, 안 져? 안 져. 그게 귀책 사유. 자, 그럼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이거예요. 여기 볼까요?
홍상수라고 한동안 떠들썩했던 분 계셔. 그죠? 이분이 본처가 있었어요. 본처가. 둘이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배우자 있는데 이분이 눈이 딴 데로 갔어. 딴 데로. 이분한테 갔어. 미니 씨라고. 제 친구예요. 미니가. 저분한테 눈이 갔어요. 그래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랬죠? 예. 오늘 떴어요. 오늘요. 오늘 인터넷에 떴어요. 이분이 정식으로 이혼 청구했어요. 나 저 여자 사랑하니까 이 여자하고 뭐 해달라고? 이혼해달라고 이혼 청구서가 들어갔어요. 오늘 들어갔어요. 그럼 이분이 이 결혼관계가 A, B 간의 결혼관계가 파탄되는데 원인 제공을 했어 안 했어? 했죠. 불륜을 저질러 놓고 이 배우자가 결혼관계가 파탄되는데 원인 제공을 했어 안 했어? 했죠. 귀책 사유가 있어 없어요? 있는 사람이죠. 이분을 뭐라고 그래요? 유책 배우자라고 그래요. 무슨 배우자? 유책 배우자. 유책 배우자. 한번 써보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무슨 배우자? 유책 배우자잖아요. 책임을 귀속시킬 사유가 있죠. 왜? 네가 바람폈잖아 쟤랑. 네는 사랑이지만 나는 가슴이 찢어져 인간아.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얘를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럴수록 얘는 어떻게 이분은 가슴 타지 이게. 유책 배우자죠. 유책 배우자가 뭐 해달라고요? 이혼 청구하는 거. 돼 안 돼?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왜? 책임을 귀속시킬 사유가 이 사람한테 있잖아. 이혼 청구 안 돼 이 상태에서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럼 이분이 이혼하는 거예요? 이분은 못하는 거예요? 이혼을? 못하는 거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B가 뭐라고 그러면 이혼 못해요? 나 사랑해. 나 저분 기다릴 거예요.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애 아빠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기다릴 거예요. 판사님. 누나는 안 변하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랑 안 해요? 사랑해요? 사랑 안 한다는 거 한다는 거 이쪽에서. 다시. 우리 이혼합시다 그랬는데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판사님이 뭐라고요? 사랑하시나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사랑하는데요. 기다리는데요. 어젯밤에도 기도하고 왔는데요. 그러면 사랑 안 한다는 거야? 사랑한다는 거야? 이 상대방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혼 청구 돼? 안 돼? 안 돼 이게. 지가 유책 배우자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이쪽에서? 죽이고 싶은데요. 저 인간 잠잘 때 칼 꽂아가지고 죽이고 싶었어요. 그죠? 그런데 저 인간하고 결혼해서 사는 꼴은 내가 두 눈 뜨고 볼 수 없어요. 그럼 사랑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도 뭐 안 되는 거예요? 나 이혼 싫어요. 그거는 어떻게 돼요? 악의라고 그래. 악의적 유기라고 그래. 악의적 뭐일 때요? 유기했을 때. 이때는 이혼 청구를 받아줘. 법원에서. 이게 예외예요. 예외.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상식으로. 왜? 민법 얘기거든 이게. 이혼 부분은 우리 시험법이 아니에요. 그죠? 혹시 결혼중개업 하실 분은 이거 하셔야 돼. 이거 알고 계셔야 돼. 뭐 중개할 때? 결혼중개업 하실 분은. 우리는 부동산 중개해요. 결혼중개하지 않아요. 이렇게 악의적으로. 사랑하는데 안 하는데. 사랑 안 하는데 결혼 안 해준다는 거. 이거는 안 돼요. 이건 보장을 안 해줘. 이분이 대처하기 나름이에요. 뭐라고요? 뭐라고 그러면 이혼 안 돼요? 남편 사랑해요. B가 뭐라고요? 우리 남편을 뭐 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이혼 돼 안 돼? 이혼 불가야. 왜? 저쪽에 유책 배우자니까. 근데 이쪽에서 뭐라고요? 사랑하는데 안 해요? 안 하는데. 사랑하는데 안 하는데. 안 하는데 뭐는 못해? 이혼은 못해. 이러면은 이혼 법원이 시켜버려. 그러니까 법정에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말하면 이 여자가 뭐라고 대처하면 돼요? 뭐라고? 사랑 안 한다고 한다고. 그러면 얘네 둘이 혼인을 못 하는 거지. 바람 펴도 알고 펴야 됩니다. 그죠? 자, 이게 유책 배우자. 유책할 때 유책이 뭐라고요? 책임을 귀속시킬 사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1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공장이 불나버렸죠.
불난 원인이 누구 때문이에요? 매도인.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민법학에서는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그래요. 별 3개. 채무불이행 책임은 매도인의 뭐 때문에? 귀책 사유로.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공장이 불나버린 걸 무슨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밑에다 써볼까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까 계약 위반. 계약 위반이라고 합니다. 계약 위반. 채무불이행 책임을 뭐라고 그래요? 계약 위반이라고 그래. 계약 위반 지금. 두 번째는요. 쌍방에 뭐가 없을 때? 귀책 사유 없이 공장이 멸실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지진이었어요. 뭐 때문이었어요? 지진으로 멸실했죠. 이거를 위험부담이라고 그래요. 위험부담. 이거 나중에 봅니다. 모르셔도 돼요. 1월 달에 만나십니다. 자, 그래서 불능은 2개로 나눴어요. 뭐하고 뭐로 나눴어요? 여기서 후발적 불능은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불능인데도 무효가 아니야. 그리 시험 잘 나와. 두 번째, 적법성. 법을 지키면 적법. 법을 어기면 위법. 거기 쓰셔요. 위법. 적법이냐 위법이냐. 다 지금 법률 용어에 새로운 용어 나와요. 하루에 제가 30개 이상 해요. 하루에 30개 이상 새로운 용어 던져드린다니까. 자, 볼까요? 하루에 몇 개요? 30개 던진다니까. 30개 이상. 일주에. 그럼 4주. 한 달에 4주니까 몇 개요? 4주니까 몇 개요? 120개 던져. 120개. 복습 안 하면 엉망된다니까. 그럼 1년이 몇 주예요? 52주예요. 52주. 몇 주요? 그럼 몇 개 던져요? 아, 이게 우리 할 내용이라니까. 범위 나오셨어요? 양이 많아. 양이. 중개사법의 10배예요. 중개사법의 10배. 중개사법하고 똑같이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중개사법 100점, 민법 30점 나와. 똑같이 공부하면 양을. 양이 10배가 더 된다니까. 공부 전략이 딱 수립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수능 보셨죠, 그죠? 예. 국어 공부하는 분하고 그 사회나 이런 거 공부하는 분 양이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죠. 그래야 결과가 다르죠. 오늘은 국어가 어려웠대요. 국어 시험이 어려웠답니다. 자, 법규 만나시겠습니다. 법규. 자,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적법 할 때 적법. 한번 또 해야지. 이거 많이 쓰네.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주택임대차입니다. 주택임대차를 하면서 계약기간을 안 정했어요. 계약기간 넣었어 안 넣었어? 안 넣었죠? 또는요. 계약기간 얼마로요? 1년으로 했어요. 1년으로. 그러면 법에는 몇 년이에요? 법에는? 2년. 법 규정대로 하면 몇 년으로 봐요? 2년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요. 계약서에 이렇게 넣었어. 계약기간 넣었어 안 넣었어? 아예? 안 넣었죠? 안 넣어놓고 뭐라고요? 1년 지나면 방을 빼기로. 몇 년 뒤에? 1년 뒤에 뭘 빼기로? 방을 뭐 하기로? 비우기로. 이렇게 둘이 합의를 했어. 합의를. 그럼 1년 뒤에 방 세입자는 방 비워야 됩니까? 안 비워야 됩니까? 네? 비워요 안 비워요? 왜요? 네? 이걸 지금 풀어가는 게 여기에요. 적법 문제예요. 적법. 법을 지켰냐 어겼냐 이 문제거든요. 법 규정은 2개의 법규로 나누어요. 법은 하나는요. 강행규정. 강행법규. 강행규정이라고 돼요. 강행법규. 또 하나는 임의법규. 이 2개에 따라서 이 결론이 달라지거든요. 그 법규가 강행법규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됩니다. 뭐대로? 법대로 해야 되는 게 무슨 법규? 강행법규예요. 반대로 임의법규는 법대로요. 당사자 임의대로. 의사대로. 당사자 뭐대로? 의사대로 하는 게 임의법규.
그래서 강행법규는 누가 규정한 대로? 법이 규정한 대로 따라주세요라는 게 강행법규야. 강행법규. 강행규정. 임의규정은요. 임의법규는 법대로요, 내 임의대로? 내 임의대로. 법 무시하고 내 의사대로 하겠다는 게 임의법규예요.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느 법규일까요? 강행법규야. 이거는 강행법규야.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러면 의사대로요, 법대로? 법대로 인연을 보장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인은 내보내요, 못 내보내요? 못 내보내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야 돼. 논리적으로. 찍는 게 아니야. 민법은 찍는 거 아니라니까. 왜 그러냐고. 자 보세요. 법학은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마디만 이렇게 만들어 제가. 그럼 이 사이에 껴있는 거 이거 논리 있죠? 이 논리를 만들어가는 거지. 논리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이거예요. 마디를 던져놓고 여기다 논리를 계속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고. 왜 1년 뒤에 못 비우냐고. 이 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무슨 법규라서? 강행법규라서. 뭐대로 해야 된다고?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비운다고. 2년 동안은. 민법이면. 이게 민법 규정이면 어떻게 돼요? 민법이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에서는 임대차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임의법규야. 민법상. 민법에서는 이 임대차가 임의법규예요. 민법은. 민법상 임대차. 불러볼까요? 주택임대차가 있고요. 민법상 임대차가 있어요. 민법상 임대차는 무슨 법규? 임의법규. 주택임대차는 강행법. 법이 틀려. 법이 지금. 민법상 임대차면 법대로예요, 의사대로? 의사대로. 그럼 어떻게 돼? 여기를 내보내, 못 내보내? 내보낼 수 있어. 민법상 임대차. 법에 따라 다르다고요. 법에 따라서. 그래서 보세요. 민법상 임대차는 언제 쓰이는 거예요? 토지 임대차일 때. 무슨 임대차? 토지 임대차일 때는 뭐에 따라가요? 토지 임대차일 때는 민법상 임대차 규정을 따라가요. 주택임대차일 때 건물을 뭘로 쓸 때? 건물을 주거로. 건물을 주거로 쓸 때는 무슨 법? 이거에 따라서 법이 달라진다니까. 토지를 빌렸을 때는 무슨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라서 이거는 임의법규로 해결이 돼요. 근데 건물을 뭘로 쓰면? 주택으로 쓰면. 주거용 임대차죠? 이때는 뭐에 따라서? 법규대로 해야 된다고. 다르다고 결론이. 그럼 주택임대차만 그런 거예요? 상가임대차도 특별법이야. 특별법은 강행법규로 돼 있어요. 특별법에 뭐가 있어요? 지난주에 했죠. 일주에. 그죠?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가등기담보법, 집합건물법, 부동산실명법. 이게 다 무슨 법? 이거는 다 무슨 규정? 강행규정이야. 이거 두 개는 다 강행규정이야. 이거는. 민법은 다 연결돼 있다니까. 민법은 분절돼 있잖아요. 다 연결돼 있어. 앞에를 모르면 뒤가 붕괴되는 거예요. 민법은. 앞에가 돼야 뒤가 돼요. 뒤가 되려면 앞에가 돼야 되고 서로. 민법은 전 시간에 졸면 안 돼. 오늘도 꽝이야 그게. 다 연결돼. 이 마디마디가요. 다 연결고리가 있어. 그래 민법이요. 종합학문이라는 거지. 자, 계약법은 요거는 무슨 규정이고요? 임의규정. 계약법은 임의규정. 요 물권법하고 특별법은 강행규정. 이게 왜 제가 안 찍었겠어요? 계속 쓸 거예요, 이거. 자, 그럼 볼까요? 거기 보겠습니다. 밑에 사전보다 쉬운 용어 설명 나와 있어요. 그거 보겠습니다. 밑에 용어 설명. 강행규정은요. 당사자 의사여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말한 다자가 빠졌어. 말한 옆에다 뭐라고요? 말한 다. 그래서 이 강행 규정은 법률이 뭐한 대로 법률이
정한 대로 해라. 누가 정한 대로? 법률이 정한 대로. 그래서 강행 규정이에요. 그럼 의사대로예요? 법대로? 법대로. 그래서 물권법이나 민사특별법 규정이 여기에 해당돼요. 물권법 밑줄이요. 물권법은 그럼 무슨 규정? 강행 규정. 특별법도 강행 규정. 되셨나요? 근데 이 강행 규정은 밑에 보세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 있어요. 편면적 강행 규정은 편면의 동그라미야. 편면. 한쪽에게만 무슨 규정? 강행 규정으로 작용하고 반대편은 강행 규정 적용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래서 쌍면적이에요? 편면적이에요? 편면적 강행 규정. 여기 보아요. 여기 보아요. 자, 계약 기간을 몇 년으로요? 1년으로 했어요. 1년. 몇 년? 1년 계약했죠. 이때 주인 입장하고 임차인 입장이 틀리다는 거예요. 주인은요, 주인은 뭐라고요? 1년 만에 방 빼라. 해요, 못해요? 주인은 못해요. 주인은 1년 만에 방 비우라고 못한다고. 왜냐하면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이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이 사람을. 따라서 주인은 뭐라고 못한다고요? 1년 됐으니까 방 비우라는 주장을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지. 왜요? 주인한테는 강행 규정이야. 몇 년으로? 2년으로 법대로 해야 돼. 그래 주인한테는 강행 규정이야 이게. 임차인한테는 강행 규정이 아니야. 그럼 임차인 어떻게 해도 돼요? 2년을 살아도 되고 1년을 살아도 돼요. 왜? 의사가 1년이었죠? 1년 살아도 되고 몇 년 살아도 되고 임차인은 선택할 수 있어. 이걸 뭐라고 불러요? 편면적이라고 그래. 편면적. 쌍면적, 편면적. 편면적이다. 왜? 주인은 1년 만에 나가라고 못 한다니까. 누구만 나갈 수 있어? 임차인만. 몇 년을요? 2년 살든가 몇 년 살든가. 이걸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요. 쌍면적이에요? 편면적이에요? 편면적. 아빠가 동생이 남동생 아들하고 딸이 둘이 싸우잖아요. 아들놈하고 딸 둘이 싸우잖아. 그럼 누굴 더 혼내요? 딸을 더 혼내. 그죠? 아빠는. 왜요? 아들을 뭐 하니까요? 편애하니까. 아들 편애하죠? 그게 뭐예요? 편면적 규정이에요. 편면적. 공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공평하게 하려면 둘 다 해초리로 쳐야죠. 근데 누구만 쳐? 딸만 쳐, 딸만. 쌍면적, 편면적 규정. 다음 임의규정 보겠습니다. 임의규정은 법률과 다른 당사자의 특약이 우선해서 지배하는 거지요. 그걸 무슨 규정? 임의규정. 꼭 기억해. 이거 시험에 나와요. 이거 물권법은 무슨 규정이에요? 물권법은 무슨 규정? 특별법도 강행 규정. 계약법은 이거 아주 중요한 뼈대요. 뼈대 중에 뼈대요. 저거. 그럼 임대료는 언제 받을까? 임대료는 월세 언제 받습니까? 월세를 월 초에 받아요? 월 말에 받아요? 법에는 언제 되게 돼 있어요? 월세는 월 말에 내는 거예요.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 법전에는 월 말에 월세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볼 거예요. 근데 어떤 주인은 계약서에 이렇게 한다고. 우리 집은 월세를 언제 낸다고? 선불로 월 초에 받아. 그러면 법에는 뭐라고 돼 있어? 법에는 뭐라고요? 월 말이죠? 근데 이 주인의 의사는 언제 받는다는 거예요? 월 초에 선불로 받는 거죠? 그럼 임대차는요? 민법상 임대차는 무슨 규정이야? 민법상 임대차는 무슨 규정? 지금 금방 했는데도 금방 헷갈려. 민법상 임대차는 무슨 규정? 그럼 법대로요? 의사대로? 그럼 주인의 의사가 뭐야? 주인의 의사가? 월초죠. 그래서 법대로요? 법 무시하는 거예요. 법을 무시하고 뭐대로? 그게 무슨 규정? 예, 복습하셔야 된다고. 눈으로 하면 소용없다고. 쓰는 거예요. 쓰는 거. 되셨어요? 한 번 써가지고 될 것 같아요? 택도 없어. 한 번 써가지고는. 동차 합격하시는 분은 전국적 평균이 15%예요. 1차, 2차 동차 합격이 15%예요.
그분들은 이거 5번 이상 쓰시는 거예요. 그거야, 그거 핵심은. 1차만 합격하는 거는 제가 80% 장담해, 80%. 1차만 합격하는 거는. 20%는요? 수업 시간에 다른 거 생각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제가 어떻게 못하죠. 여기 보면 눈이 딴 데가 있어, 눈 속에. 눈 속에 민법이 안 들어있고 다른 게 들어있어. 그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50분 중에 30분은 딴 생각해. 그분도 어쩔 수 없어. 예, 3년 하는 분도 봤어요. 제가 아까 들었던 분 있죠? 11년 하는 분도 봤대, 자기 친구가. 몇 년이요? 11년이에요, 11년. 미치는 거죠? 강사가 더 미쳐, 강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남들 1년에 해서 나가는데 11년을. 그분도 정상적인 4년제 대학 나오신 분이. 그럼 그분은 계속 수업 시간에 다른 생각 하시는 거죠. 다른 거 고민하시는 거예요. 집중력 싸움입니다. 열정 싸움이에요, 열정. 문제는 그 열정을 얼마 동안 유지해야 된다고요? 예, 1년을 유지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2달 하면은 다 해요. 나 2달 동안 미쳐버릴 거야. 이거 되거든요. 근데 얼마 동안이요? 1년이라는 롱텀을 이걸 유지해야 된다. 이게 쉽지 않은 거지. 그래, 이게 만만치 않아요. 감평사하고 난이도가 똑같아요. 감정평가사 난이도 민법하고 이거하고 똑같다고. 쉬운 거 같죠? 쉽지 않다니까, 민법이. 그래서 저는 시험 보기 전에 감평사 문제를 시험 문제 드려. 그럼 수험생들이요? 80점 이상 맞는 분이 80%예요. 그 정도 돼야 합격에 딱 올라가요. 민법은요, 민법은 절대 저급한 민법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 아주 고급 이론 하는 거예요. 예,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부분 2가지 보셨어요. 가능성 보셨고, 2번째는 적법성. 가능성에서는 뭘 만났어요? 불능을 2개로 나눴죠? 적법성에서는 2가지요. 무슨 법규하고? 이게 법대로 하냐, 내 의사대로 하냐, 이걸 지금 따져보셨다고. 타당성. 103조입니다. 별 3개. 여기서 시험 문제가 3문제 나온다니까. 여기서만 시험 문제 3문제가 나와. 이 기본서가 나오면 내용이 확 많아져요. 내용이 엄청 많아져. 지금 입문서는 지금 민법이 한 150페이지 되거든요. 기본서는요 600페이지 돼. 600페이지. 그 뼈대를 지금 보시는 거. 뼈대하고 골격만. 자, 103조 보시겠습니다. 민법 몇 조? 네, 조문 자체를 외우셔야 돼.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통째로. 자, 가로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돼 있죠? 반의 동그라미. 반이 뭐예요? 반? 위반했다 써보세요. 반이 뭐라고요?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 보겠습니다. 선량한 풍속, 가로요. 선량한 풍속이 뭐예요? 미풍양속. 기타, 사회질서 가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뭐한 거?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동그라미야. 법률행위는 유효, 무효? 무효. 절대적 무효다 이거죠. 절대적 무효다. 그럼 주어가 뭡니까? 103조의 주어는? 103조의 주어를 찾으세요. 주어. 뭐라고요? 주어가 뭐예요? 주어.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뭐라고요? 절대적 무효다 이거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103조가. 법률행위는 뭐라고? 무효라고. 모든 법률행위가 무효. 뭐만? 어떤 법률행위만? 오케이. 이게 수식어. 무슨 법률행위가? 반사회적 무슨 행위?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유효, 무효. 그 반사회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 뭐라고요? 뭐를 위반했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다음에 무슨 질서?
사회질서. 사회질서를 어떻게 한 거? 위반한 거.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뭐 한 거? 위반한 거. 그걸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반사회적. 반사회적. 다른 말로 뭐라고요? 그 법률 행위만 뭘로 한다고? 무효로 한다는 뜻. 이거 외우셔야지.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법률 행위가 몇 조를 위반하면, 몇 조 위반하면? 103조를 위반했다. 몇 조를? 103조를 위반했죠? 그럼 그 법률 행위는 유효, 무효? 무효. 같은 말이에요. 반사회적 행위. 다른 말로 뭐예요? 원문대로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위반한 거죠? 그거죠. 다른 말로 몇 조 위반? 위반. 그러면 이 법률 행위는 몽땅 다 뭐예요? 이 법률 행위는 몽땅 유효, 무효? 같은 말이야. 이게 같은 말. 이름하여 반사회적 행위. 이름하여 뭐라고요? 사회질서 위반. 이름하여 뭐라고요? 이제 눈에 들어왔어요. 배우자 있는 할아버지가 첩을 데려다 사는 건 돼, 안 돼? 안 되죠. 배우자랑 사랑을 해야지. 왜 딴 데려 사랑을 하냐고. 일부 다처제를 꿈꾸는 거죠. 이거 반사회적이지.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다처제를 꿈꾸는 거. 이거는 반사회적이라고. 그래서 우리 사회질서를 뭐 하도록 하는 거? 문란하게 하는 거. 문란하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뭐 위반해요?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게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거. 그 법률 행위는 무효라고. 자, 그럼 볼게요. 입법 취지부터. 계약자에게 계약 자유가 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놓은 거죠. 계약 자유는 보장을 하되 계약 내용이 동그라미요. 계약 내용이 아름다워요, 문란해요? 문란하거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면 유효, 무효? 무효로 하는 거. 이게 103조의 취지예요. 뭐는 보장하대요? 자유는 보장하되 뭘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내용이 문란하면 그거 무효로 하겠다는 거지. 그럼 무슨 계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란한 계약 하지 말라고. 문란한 계약을. 그죠? 무슨 계약 하지 마쇼? 문란한 계약 하지 마쇼. 그 문란한 계약을 우리 민법에서 뭐라고 부른다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반사회적 법률행위. 눈에 들어오세요? 네. 쌍괄호 2번 보세요. 쌍괄호 2번에 판단 시기요. 판단 시기. 법률행위 성립시. 성립시가 뭐였어요? 계약 체결시가 기준입니다. 계약 체결시에 동그라미요. 그래서 밑에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사안. 의뢰인 갑의 형사사건에 관해서 의뢰인 갑의 형사사건이요? 민사사건이요? 형사사건에 관해서 변호사 을과 성공보수 계약을 했어요. 밑줄 그어볼게요. 무슨 계약이요? 성공보수 계약. 구체적으로 써볼게요. 무죄 판결 받으면 40억 줄게. 이게 그 떠들썩했던 그 최 변호사 사건이에요. 이 의뢰인하고 변호사하고 무슨 계약을 했다고요? 나를 무죄 판결 받게 해줘. 무죄 판결. 무죄 판결 받게 해주면 내가 얼마 드릴게? 40억 드릴게. 40억. 한 건에 40억이죠. 대신에 그냥이에요?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야? 조건이? 무죄 판결이야. 무죄 판결. 내가 지금 교도소에 살아야 돼. 내가 돈 많은 회장님인데. 그래서 뭘 받게 해달라는 거야? 조건이? 무죄 판결 받으면 40억 줄게. 또는요, 뭘 받아도? 집행유예. 집행을 뭐 하는 거? 유예시켜주는 거. 집행유예를 받게 해도 내가 줄게. 40억 줄게. 요게 성공보수 약정이에요. 성공보수 약정. 변호사들은 이걸로 돈 벌거든요. 수입이. 이게 주수입원입니다. 주수입원. 형사사건이요? 민사사건이요? 형사건이 있고요. 민사건이 있어. 민사건은요. 민사건은 이게 1년에 몇 개 안 들어오거든.
그죠? 근데 형사사건은 많이 들어와. 그래서 주수입원은 이거거든요, 이거. 예. 한 건에 얼마 지금? 40. 이렇게 주기로 계약을 한 거지, 이렇게 계약을. 그 계약을 언제 한 거예요? 볼까요? 2014년에. 몇 년도에? 2014년에. 계약 체결했죠? 계약 체결에 동그라미. 계약 체결일은 2014년이에요. 그런데 소송 진행 중 2015년 대법원에서 형사사건이요, 민사사건이요? 형사사건의 따옴표. 성공보수 약정을 뭐라고 해버렸어요? 무효라고 판결을 때려버렸어요. 언제? 2015년에. 그럼 계약서 쓸 때는요? 계약서 쓸 때는 성공보수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계약서 쓸 때는 잘 보셔. 이해하셔야 돼요. 민법은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계약할 때요. 계약 성립할 때는 성공보수 됐어 안 됐어? 성공보수 법적으로 제재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면 계약할 때는 성공보수 유효 무효? 유효지. 계약할 때 기준으로는 유효지. 그럼 40억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왜? 계약할 때는 제재를 안 했잖아. 근데 판결 난 거는 언제 났어? 판결일은 15년이죠. 그때부터는 줘 못 줘? 무효지. 못 주죠. 주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이 계약이요. 이 계약이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는 언제가 기준이에요? 판결할 때요. 계약서 쓸 때. 판결할 때가 아니라 뭐 할 때? 계약서 쓸 때가 기준이지. 계약서 쓸 때. 뭐 쓸 때? 계약시요. 계약 성립시. 이때가 기준이 되는 거지 판결할 때가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 의뢰인하고 변호인 간의 이 계약 성공보수 계약은 유효로 무효로? 유효로. 따라서 변호사는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있다. 그래 변호사가 돈 달라고 그런 거예요. 40억 달라고. 그래서 여기서 둘이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 분쟁 생겼던 게 그 교도소에 있던 그 누구죠? 예, 그분 눈에 들어간 거야 이게. 그래 이 사건이 터지게 됐어요 작년에. 따라서 이게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거냐 아니냐 판단 언제를 기준으로 삼는다? 성립시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성립시가. 판결할 때가 기준이 아닌 거예요. 왜? 계약서 쓸 때 이 당시가 기준이에요. 이 당시가. 따라서 돈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 있다죠. 있다. 언제 기준이니까? 성립시 기준. 성립시. 그럼 이 사회질서라는 게 미풍양속이라는 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간통죄가 얼마 전에 뭐였어요 다? 간통죄로 처벌했죠? 지금은요? 보세요. 변해 안 변해? 변해요. 사회질서는 변하는 거예요. 사랑이 변해 안 변해? 변해요. 인간도요? 변해요. 대법원 판결도 변해. 그래 판결도 변하고 법도 변해요. 안 변하는 건 없다니까. 다 변해요. 변해. 그때 이게 정의다 아니다. 이게 정의롭다 아니다. 판단 언제가 기준이에요? 성립시가 기준이에요. 성립시 기준. 그래서 밑에 쌍괄호 3번 보세요. 쌍괄호 3번에 반사회적 법률행위. 뭐라고 불러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해당해서 유효 무효? 무효인 거. 올해도 시험 나왔어요. 27회 기출. 거기 쓰십시오. 몇 회 기출? 27회 기출. 거기에 4번 보세요. 4번. 동그라미 4번. 성공보수 약정. 형사사건이요? 민사사건이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하고 의뢰인 간의 무슨 약정? 성공보수 약정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유효 무효? 무효. 무효. 언제부터요?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이요. 전원합의체. 여기 볼까? 이 변호사가 그러면 보세요.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성공보수를 받아요? 못 받아요? 민사사건에서는 유효죠. 유효고 어디에서만 무효? 형사사건에서만 이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뜻이죠. 그럼 종전에는 어떻게 받는데 이게? 둘 다 받았어. 둘 다. 근데 우리 대법원이 언제부터? 2015년부터 이걸 쪼갠 거예요. 쪼갠 거예요. 뭐 따로 뭐 따로? 민사 따로 형사사건 따로. 자, 이 변호사가 그러면 이 40억을 받으려면
40억을 의뢰인한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건에 대해서 무슨 판결을 얻어내야 돼요? 무죄 판결을 받아내야죠. 그러면 이분은 가만히 있어요? 로비를 해? 로비를 해야죠. 누구한테? 판사한테. 자기 줄을 대는 거지. 대학 동기다, 같이 법원에 근무했다, 친구의 친구다, 줄 대죠. 줄 대가지고 어떻게 해요? 로비하는 거지. 무죄 받게 해달라고. 그럼 법원의 판결을 해요. 법원의 판결을 뭘 주고 사는 거예요? 돈 주고 흥정해서 지금 무죄로 끌어낸 거지. 이러면 재판 질서가 뭐하다는 뜻? 몰라. 그래서 이거 무효라는 거지 이게. 근데 형사가 아니라 무슨 사건에서는? 민사 사건은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럼 저것도 나중에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뀔 수 있어. 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 오늘은 정의가 내년에는 불의로 바뀔 수 있다니까. 그죠? 권력은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자, 그럼 밑에 볼게요.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번 만나볼게요.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겠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여기 먼저 보세요. 여기요.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기 원고가 소송을 내요. 소송을. 피고한테. 뭘 달라고요? 40억 달라고. 40억 주세요. 왜요? 성공보세 확정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어. 싸움이, 분쟁이 생겼어. 분쟁이. 개인하고 개인 간의 분쟁이죠? 그건 민법 문제지. 예. 그럼 이 분쟁을 뭘로 해결한다고? 민법전으로. 뭘로 해결합니까? 민법전으로. 그 민법전에 규정이 일일이 다 없거든요. 없으면 뭐에 의해서? 판결.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해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대법원 판례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판례라고 그래. 판례. 법원이 낸 판결. 그 판례가 1년에 10,000개 이상 나와요. 10,000개 이상. 그걸 다 할 수 없거든 우리가. 그 중에서 뭐만 공부해요? 전원합의체 판결이 시험에 나오는 거야. 100%. 그럼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어떤 판결이냐면 이런 의미를 가져요. 대법원은 소부가 있어서 4사람의 대법관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소부.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죠. 그럼 1심에서 판결을 하고 2심에서 판결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둘이 불복을 했다. 만족을 못했다. 그럼 어디로 올라와 이게? 대법원으로. 대법원으로 올라와. 저 지방법원에서 했다가 고등법원 왔다가 대법원으로 올라와 일로. 1심, 2심, 대법원으로. 이때 대법원이 판단할 때 먼저 어디서 해요? 먼저? 소부에서 먼저 판결을 해요. 대법관 4사람이. 그래서 4사람 의견이요. 일치하면 그 일치한 대로 판결해. 끝이야. 근데 4분의 의견이 불일치해요. 4사람 의견이 불일치해. 3사람하고 1사람 의견이 같아요? 틀려 이게? 이거하고 이게 의견이 틀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이때 불일치된 이때 이 사건은 어떻게 해요? 이 소부에서 대법관 전원 합의체 여기로 올리는 거예요. 여기서 판단해달라고 해부를 해요. 의견이 어떻게 할 때? 의견이 일치할 때요? 불일치할 때? 불일치할 때. 그때 하는 판결이 무슨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부르는 거죠. 전원합의체 판결. 그럼 전원합의체 판결이 났다는 거는 의견이 일치된 거예요? 불일치된 거예요? 불일치됐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만장일치가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서 다수 견해가 있고 다수 대법관의 견해가 있고 소수 대법관의 견해로 나눠지거든요. 그 중에서 어느 것만? 다수 견해. 이거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전원합의체 판결이 났다는 거는 다수 대법관의 견해와 소수 대법관의 견해가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 100%. 자, 이해되셨나요? 예. 자, 전원합의체 판결 보겠습니다. 대법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는 의미가 아니죠? 대법관 다수의 견해와 소수의 견해에 대립이 있을 때 대법관 누구 견해? 다수 견해에 따른 결론을 뭐라고 그래요?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그래요. 오케이요? 이때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4명이 하나의 뭐를 이루어요? 부를 이루죠. 부를 이루어서
재판에 참여하면 4명 중 1명이 재판장으로 선임이 됩니다. 따라서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들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어디서 먼저 판결을 해요? 소부에서 먼저 심리를 하죠. 그래서 의견이 일치하면 그 부에서 재판을 해요. 그런데 소부의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죠. 그러면 그 사건이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의견을 뭐 할 때?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소위 판례 변경이라고 그래요. 무슨 변경? 판례 변경이라고 그래요. 판례 변경. 동그라미 해볼게요. 무슨 변경? 판례를 변경했잖아요. 종전에는 이걸 어떻게 했어? 종전에는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이나 선고무소를 받았어? 못 받았어? 받았죠. 다 유효였죠.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꿨어요? 판례를. 민사사건은 뭐고? 형사사건은 판례를 그대로 뒀어요? 바꿨어? 그걸 무슨 변경? 판례 변경. 이건 시험에 나온다고 100%. 이거는 1년에 한두 개밖에 없어. 1년에 한두 개. 우리 학습 대상, 주요 학습 타겟은 이거예요. 저 전원합의 재판입니다. 반사회적 행위의 효과.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법률 행위와 법률 행위에 관한 논의를 같이 보셨습니다. 맨 처음에 법률 행위의 개념 만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법률 행위의 요건에서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 그 다음 법률 행위 종류에 뭐가 있었지요? 예, 맞아요. 4가지만 생각나도 땡큐. 혼자서 하는 건 무슨 행위? 둘이서 하는 거는 계약. 두 번째는요, 방식이 필요 없는 건 불효식. 방식이 필요한 건 요식. 세 번째는요, 대가를 주면 유상, 대가를 안 주면 무상. 그 다음 뭐를 해주기로 약속하고 짐을 지는 건 무슨 행위? 채권 행위. 처분하는 건 됐죠. 복습 안 하면 다 꽝이야, 꽝.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다음 법률의 목적이 뭐가 되기 위해서는?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가능, 적법, 타당, 공정. 됐죠? 그 중에 103조를 지금 보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녕히 가십시오.